피디님, 지진 난 거 알아요? 어떡해! 자, 우리 아이들 이럴 때는 책상 밑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1단원에서는 직권의 변화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무서워! 안녕하세요. 항아리과학의 항쌤입니다. 우리 아이들 반갑습니다. 자, 쌤과 지금부터 볼 것은요. 만점 포인트 목표, 이게 오프닝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개념 하나씩 구체적으로 본 강의 들어갈 거예요. 자, 오늘 1강이니까 미리 살짝 말씀드리고 출발하는 겁니다. 자, 강의 구성은 뭔가 왕관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중하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이 단계는요. 과학적으로 단계별로 하, 중, 상으로 갈 겁니다. 자, 기본 개념을 알고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자기주도 학습과 우리 자유 지금 학년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쌤과 항하에 관련된 거 하나씩 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내용은요. 개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지구 내부 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항중으로 갈게요. 지구계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에 대한 특징과 요거 중요하니까 조금 이따 중요 표시도 붙여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항상이에요. 요거 끌어가셔야겠고요. 서술형이 여기 또한 나옵니다.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직권의 구조에 대해서 보듯이 어때요? 그림 나오죠? 각각의 특징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이게 핵심입니다. 자, 지금부터 만점 포인트 시작할게요. 자, 우리 아이들 지금부터 쌤과요. 만점 포인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하, 이렇게 항중, 그 다음에 항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유학년제에도 맞게끔 강의 구성을 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하나씩 꼼꼼하게 미리미리 준비하셔야지만 중2 때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쌤과 하나씩 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체 교환을요. PDF 파일로 올려놨습니다. 그걸 다운받으셔가지고 빈칸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쌤과 하나씩 적으면서 수행도 준비하시고 자기주도 학습도 해주시면 머리도 좋아지겠죠? 처음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항하에서는 첫 번째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로 표현할 때, 그러니까 발음으로 하면 개 다양하죠? 어이도 있고, 아이도 있고, 멍멍 이것도 있고, 꽃게도 있고. 자, 지금 그런데 이건 시스템이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하면 시스템이고요. 개가 있습니다. 여입니다. 자, 이 개는 다양하게 순환계, 소화계 이렇게도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는 지구계만 학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보다 더 큰 개념인 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한 단어로 개라고 표현해요. 자, 좀 어렵죠? 쌤과 함께 좀 써보도록 할게요. 개는요, 하나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향을 주고받는 그래서 상호작용하는 상호작용이 뭐냐면 서로상 서로호 서로 내가 100원 줄게 너도 나 100원 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하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 구성 요소들의 무엇이다? 집합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개예요. 자, 근데 개 중에서도 지구계라고 하는 것은 지구 안에서 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구성 요소들끼리 서로 주고받습니다. 여기 살짝 보이시죠? 자, 지구에는 내가 밟고 있는 땅인 지권 있고요. 그리고 숨 쉬죠? 공기가 있는 기권이 있고요. 물 먹습니다. 수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로 영향 주고받습니다. 내가 좋은 거 주면 좋은 거 주고 내가 나쁜 거 주면 나쁜 거 주고 영향이 있죠. 이렇게 지구계라고 하는 것은요. 지구를 이루는 구성 요소 있죠. 구성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받는다, 준다, 상호작용한다. 그 안에서의 하나의 개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 안에 이루는 개,
치국에 되겠습니다. 자, 쌩과 이제 항하의 두 번째 내용 갈게요. 자, 지구 내부 조사 방법은요, 저 끝에서 구체적으로 갈 겁니다. 일단 지구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지구는요, 까고 껍질처럼 여러 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몇 개냐면 손가락 4개 펼쳐주시면 됩니다. 4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지구 내부까지 들어가 봐야 돼요. 그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직접적인 것이 있고 간접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리들, 쌤 수박이 너무 먹고 싶어. 수박 좀 사올래? 정말 착한 한 아리가 수박을 사왔습니다. 이게 잘 익었는지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려 봅니다. 소리가 납니다. 그때 복불복이죠. 아, 이게 진짜 맛있을 수도 있고 맛없을 수도 있죠. 이게 바로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진짜 잘 익었는지 보려면 속을 봐야겠죠. 칼로 자릅니다. 그리고 맛보면 되겠죠. 직접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구 내부 조사하는 방법의 직간접적인 방법이다라고 해서 둘을 구분해 주셔야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이름 들어갈게요. 자, 직접적인 방법의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박을 잘라보면 되죠. 지구 내부를 파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시추라고 해요. 시추는 직접 파보는 거예요. 무엇을? 땅을. 직접 땅을 파봄. 이것을 시추라고 하죠. 시추는 직접적인 방법이다.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화산 분출물. 그런데 굉장히 힘들죠. 어떻게 중심까지도 파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고온이고 고압이기 때문이에요. 자, 화산 분출물 같은 경우에는 지구 내부에 있는 물질이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지표가 땅이요. 굉장히 좀 틈이 생겨요. 약해진 틈을 타고 빵 하고 터져 나오는 것이 화산 폭발인데요. 그 안에 함께 화산 분출물이 나옵니다. 지구 내부에 있는 물질이 함께 나오니까 직접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자, 화산 분출물도 지구 내부를 직접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 간접적인 방법 가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요거는 빨간색으로 쓸 거예요. 중요한 건 지진파 분석. 요건 뒤에서 구체적으로 갈 거예요. 지진파 분석 같은 경우엔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어떤 파가 있어요. 이것이 다시 지표에 도달했을 때 그 지진파를 분석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마지막에. 자, 이제 쌤과 운석 연구를 보도록 할게요. 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에 있는 별똥별을 봅니다. 소원을 빌어야겠죠? 이건 왜 그러냐면 지구 바깥에 있는 어떤 천체 조각이 지구 내부로 들어오면서 대기 공기층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거기에 마찰을 해요. 아이 뜨거워 하면서 빛과 열을 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별똥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유성이라고도 어렵게 표현하는데요. 이게 들어왔는데 채 타지 않고 남은 어떤 돌 조각 덩어리가 있어요. 이걸 운석이라고 해요. 이건 우리가 지구가 생성되는 초기의 내부 물질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 내부 물질과 비슷한 물질로 이루어진 운석을 연구하는 것 또한 간접적인 방법이구나.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보고 쌤이랑 본격적으로 항중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아하듯이 지구계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지금부터 쌤과 딱 5가지의 특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몇 개? 5개 되겠습니다. 함께 좀 쓰기 전에 지구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기 있는 구성 요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끊기면 안 돼요. 끊임없이 상호작용, 요거 됩니다. 상호작용은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쌤과 중요한 부분에 제가 이렇게 붙이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빵빵 소리 계속 났죠. 제가 강의마다 중요한 부분에 빵빵 요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조금 더 중요한, 더욱더 중요한 부분에는 이렇게 왕관을 함께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왕관은 한 2개에서 3개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강의 들어가다 중요해 하면서 여러분들의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소리가 함께 터질 겁니다. 그때는 정신을 반짝 이렇게 집중해 주셔야겠죠. 자, 먼저 직관 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세요.
뭔가 땅도 있고 암석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로 직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추가적으로 좀 쓸게요. 지구, 표면. 이건 오답이에요. 누구까지 가냐면 지구의 내부까지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표면과 내부까지 포함한 것을 직권이라고 합니다. 자, 직권, 땅지자죠. 직권은 기권이라든가 좀 이따 기권할 거예요. 공기 있어야 되죠. 기체로 되어 있죠. 기권과 수권보다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렵게 부피라고 표현하고요. 부피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징을 갈 건데요. 직권은요, 여기에서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에게 공간, 서식처라고 하죠. 이것을 뭐 한다? 제공한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은 어디다 집 짓고 살아? 땅에다 집 짓고 살아요. 난 누구야? 생명체예요. 이렇게 생명체에게 서식처를 제공하는 것이 직권이 되겠고요. 지구의 가장 바깥 부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구성 요소를 갈 겁니다. 이게 바로 햇빛 있고 구름 있고 진짜 맑죠? 이게 바로 기권입니다. 기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듯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정의도 나오기 때문에 살짝 보셔야 돼요. 누구? 지구를 둘러싼 대기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기권의 특징 당연히 보셔야겠죠. 이것은 뭘로 되어 있다? 기체로 되어 있는데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 기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숨 쉬어보세요. 지금 뭐가 들어오고 있어? 공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체죠. 이 기체는 산소 21%, 질소 78%, 이산화탄소, 아르곤, 기타 등등의 기체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비 와요. 피디님 우산 준비했어요? 누나요. 비 와요. 우박이 떨어져요. 이것을 어렵게 기상현상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일어나냐면 기권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중요한 특징 바로 얘는 기상현상을 볼 수 있어요. 첫눈 올 때까지 봉숭아 물이 안 빠지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면서요. 자, 여러분들의 동심을 깨드릴게요. 안 빠져봤거든요. 근데 첫사랑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럼 좋습니다. 예쁘게 좀 매니큐어 바르지 말고 하는 것도 좋죠. 기상현상을 우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기서 나타납니다. 세 번째 특징 또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권은요. 여기서도 생명체가 살아 안 살아? 살아요. 얘가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그보다 중요한 무엇이다?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기권 둘러싼 대기에서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온도가 계속해서 변한다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직권과 기권까지 특징을 봤다면 세 번째 구성 요소를 가면 수권입니다. 뭐야? 한문이에요. 물 숫자입니다. 자, 수권, 물이구나. 지구에 존재하는 물, 이게 바로 수권에 대한 정의이고요. 가장 많은 물이 뭘 것 같아요? 지구 위를 딱 보면 뭐가 많아. 근데 우리가 먹지 못하는 물이에요. 이거 I자 해수가 되겠습니다. 바다, 해, 물수, 그 다음에 짜지 않은 물을 어렵게 담수라고 하는데 좀 풀어갈게요. 담수에서 그 다음 많은 것이 얼어 있습니다. 극지방의 존재 많이 하죠. 빙하입니다. 빙하 그리고 땅속 깊이도 있어요. 지하수, 하천수, 호수, 강물,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 분포도까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학교도 있으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알고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징 갈게요. 자, 이것 또한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적정하게 유지를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수권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은 수권과 기권 둘 다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생물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졸고 있어! 소리를 들려줘야 돼요. 정신 차리세요. 자, 생물권 갑니다. 자,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어머, 이거 너무 귀엽다. 살아있죠? 우리 집 강아지는 쪼꼬뽀꼬 만지 몽뭉이 예삐뽀삐. 진짜 길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0개의 이름을 조합해놨습니다. 자, 생물권, 이런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입니다. 어떤 특징 간단하게 한 줄만 씁니다. 자, 이곳은 기권에도 공기 중에서 새 있죠. 그리고 물고기 있죠. 땅에서 놀고 있는 레빗, 토끼, 깡총깡총. 그리고 멍멍이, 호랑이, 그리고 사자들, 직권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넓게 분포하는 것이 생물권이죠. 자, 이제 외권으로 갑니다. 바깥 외자가 되겠습니다. 누구 바깥? 나 지구 살아. 그거 지구 바깥이죠. 지구 바깥에 있는 것을 외권이라고 하고요. 지구 바깥 영역, 지구 바깥 영역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이 사진만 딱 봐도 외권이구나. 지구 바깥에 달이 있네요. 달 있고 태양 있고 이런 것들을 천체라고 하죠. 이 등에 천체를 포함합니다. 두 번째 특징 갑니다. 외권에서 들어오는 무엇이다? 태양빛, 태양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따뜻한 온도를 유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항 중에 지구계 구성 요소를 공부했다면 이제 항상으로 가보도록 하죠. 항상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겠습니다. 자, 먼저 쌤과 요게 뭔지 써보도록 할 거예요. 중요합니다. 또? 중요해. 그죠? 지진파 분석이 됩니다. 우리 PD님이 이 표정에 나 너무 웃겨가지고 이해하세요? 지진파 분석이에요. 지진파 분석. 다음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되게 멋있게 지진파 분석이야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학을 공부했으니까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아두셔야겠죠.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진파는 우리 크게 P파하고 S파만 공부를 해요. 이걸 전달해서 다시 되돌아오죠. 그때 이 지진파를 분석해주면 가다가 지진파가 이렇게 울렁울렁하는 층이 있어요. 이런 경계가 있어요. 이 경계를 기준으로 층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울렁울렁 됐죠. 하나, 둘, 셋, 네 개의 층이 만들어지고 속도가 일정하면 쭉 가는데 반사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굴절, 이게 꺾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때 속도가 변하는 층이 경계가 3개라면 층은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4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지구 내부는 4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배우기 위해서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진파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 단독으로 이제 서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진파 분석은요. 지진파는 모든 방향으로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되는데 이때 계속해서 일정하게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동안 통과하는 물질의 이제 상태, 어떤지 고체인지 액체인지 이런 물질의 상태나 아니면 종류에 따라 진행 방향이나 전파 속도가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 이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굴절, 반사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유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워요. 그래서 더워. 얼굴이 빨개지고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요. 지금부터 직권의 구조에 대해서 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지구 내부의 층을 4개를 보도록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4개 갈 겁니다. 자, 직권의 구조는 총 4개의 층으로 되어 있고요. 이건 지진파의 분석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본 겁니다. 굳이 지구 내부를 파볼 필요도 없었던 거죠. 이렇게 4개의 층은 크게 지각, 멘트,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쓰고 있어요. 틀, 외핵, 내핵. 몇 개? 4개 되겠습니다. 자, 각각 이름 미리 가고 갈게요. 자, 요거 갑니다. 여기가 바로 지각. 그 다음 여기 부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죠. 이걸 부피라고 얘기해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걸 멘틀. 그 다음에 핵이 있는데요. 바깥에 속한 외핵, 안쪽에 속한 내핵이 되겠습니다. 이걸 합쳐서 핵이라고 합니다. 자, 쌤과 첫 번째 갈 것이 바로 지각이 되겠습니다. 지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데요. 자, 어느 정도 깊이를 갖고 있는지 킬로미터로 내볼게요. 자, 5에서 한 35km 요 정도로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상태도 쓸 겁니다. 고체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데 기체는 될 수 없어요. 지구 내부에 어떻게 기체로 붕 떠 있을 수도 없고 고체 또는 액체인데 액체인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쌤과 요거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항팁을 찾고 있어요. 항팁도 여기서 나와요. 나중에 제가 정리할 때 마지막에 한번 항팁을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각은 고체로 되어 있고요. 암석으로 된 겉부분이죠. 그래서 지구의 겉부분입니다. 겉부분으로 둘러싸여 있구나. 그래서 두께가 가장 딱 봐도 얇죠? 이 특징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크게 대륙 지각하고 이거 조금 구체적으로 가는데요.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빠르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딱 봐도 뭔지 알겠지? 뭐예요? 물이 있습니다. 자, 이만큼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대륙 지각이고 물 쪽에서 수염치고 있어요. 헤엄치고 있어요. 여기가 해양 지각입니다. 자, 대륙 지각 쪽이 훨씬 더 부피가 크고 이쪽 해양 지각 쪽이 부피가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께가 되게 깊죠. 약 35km 정도까지, 얘는 약 5km 정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 지각은요, 참고하시면 돼요. 약 35km까지. 얘는 5km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떤 암석으로 되어 있냐면요. 얘는 화강암질 암석으로. 얘는 해양지각은 현무암질. 이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쌤과 이제 두 번째 가보도록 합니다.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것이 멘틀입니다. 자, 그래서 멘틀이 되겠고요. 멘틀 갑니다. 멘틀은요, 고체인데 움직여요. 유동성 고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35에서 이제 외핵 들어가기 전까지 2,900km까지 차지를 합니다. 자, 고체는 고체인데 유동성 중요하죠. 유동성 고체가 되겠습니다. 젤리 위에 설 수 있어요? 설 수는 있겠지만 흔들흔들 거리겠죠? 자, 이렇게 온도 차이에 따라서 멘틀 또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두께가 가장 두껍다라고 하는 것은 부피가 큰 거야. 두께가 가장 두꺼운 부피가 전체의 약 80% 정도 차지한다라는 특징까지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각보다는 무거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거는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여기다 안 썼는데 지각과 멘틀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쪽으로 쓸게요. 뭐 있냐면 모호면이 있어요. 모호면. 모호로 봐봐.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느낌 있죠?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의 모호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각과 멘틀. 지각과 멘틀 사이에 있습니다. 멘틀의 경계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봤고요. 지각이 두꺼울수록 모면도 두껍다라는 특징까지 잡아주면 쉽겠죠? 자, 이번에 쌤과 핵을 갈 겁니다. 이렇게 3번, 4번 갑니다. 핵 중에서 바깥에 차지하는 것이 외핵입니다. 그 다음에 내핵이 되겠습니다. 자, 외핵 같은 경우에는 제발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2,900에서 끊겼죠?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2,900km부터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5,100까지 갑니다. 자, 외핵은요, 중요합니다. 유일하게 액체 갑니다. 그래서 항팁이 뭐냐면 전체 다 고체인데 얘만 액체야. 잘 보세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중에서 유일하게 이응이죠. 너 참 더운데 얼굴이 빨개지는데도 이쁘구나.
응응. 예쁜 거 이제 알았어? 응응. 이렇게 이응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주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외액은 액체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내액으로 갈게요. 내액은 5,100부터 이제 6,400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얘 또한 고체가 됩니다. 안으로 갈수록 온도도 높아지고 밀도도 커지게 돼요. 그래서 외액과 내액 같은 경우에는요. 참고적으로 또 얘도 물어보죠. 철과 니켈, 무거워요. 얘네가 이런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권의 구조 4개의 층, 지각 멘틀, 외핵, 내핵까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주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지금부터 쌤과요. 바로 문제 풀어 보셔야겠죠. 문제는 채점 형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문제 풀고 내가 뭐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 바로 스피디하게 핵심만 잡아서 채점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이들 지금부터 쓴 거요. 문제 풀어보는 시간 아니죠. 채점해보는 시간입니다. 문제를 반드시 풀고 오셨어야 되고요. 내가 뭐가 틀렸나? 아니면 또 내가 제대로 풀었나? 이걸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13페이지 저쪽에 있죠. 1번 문제 채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전체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체계라고 이야기하죠. 3번입니다. 자, 빠르게 2번으로 넘어갑니다. 포인트만 딱딱 잡고 넘어가시면 돼요. 지구를 이루는 대기, 육지, 바다, 생물들은 각각 영역을 이루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자,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구계에 대한 것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지구계입니다. 무엇일까요? 자, 이번 채점했으면 3번으로 가겠습니다. OX 퀴즈에서 뭐지? 이렇게 고민하시면 안 돼요. 빠르게 포인트 잡아서 OX 빠르게 가셔야 돼요. 지구계를 이루는 구성 요소 특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O, 아닌 것은 X. 1번. 생물권은 직권에만 속해 있지는 않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X 됩니다. 2번. 태양, 달, 행성. 요거 딱 놔도 외권이죠. 기권 아니라 외권. X. 3번. 외권에서는 비와 바람 같은 기상현상은 기권이죠. 틀렸습니다. X. 수권은 빙하를 포함하여 바닷물, 강물 등 물이 존재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O. 자, 이제 4번 채점해 보도록 하죠. 보기는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다양한 방법이다. 직간접적인 방법을 하나 고르면 하나 답 딱 나오죠. 근데 하나 틀리면 하나 딱 틀려. 그쵸? 직접적인 조사 방법은 땅을 직접 파보면 되겠고, 화산 분출물은 지구 내부에서 나온 물질이므로 직접적인 조사 방법입니다. 기억과 리을 되겠습니다. 간접적인 방법은 지진파 분석과 운석 연구, 나머지가 되네요. 니은 디귿. 가장 효과적인 조사 방법을 고르시오. 지진파 분석밖에 없죠? 니은 됩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채점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지구 내부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 각 설명에 해당하는 지구 내부 구조의 기호와 이름. 그렇다면 기호하고 이름 둘 다 써주셔야 됩니다. 자, 1번. 고체 상태며 두께가 가장 얇은 층은 A, 지각에 해당이 됩니다. 2번. 고체 상태이며 철, 니켈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핵이죠. 고체, 핵 중에서 외핵과 내핵이 있었어요. 외핵은 항팁 드렸죠. 액체라면 얘에 해당이 됩니다. 고체. 그래서 D 바로 내핵 되겠습니다. 액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는 층은 유일하게 외핵, C 외핵 됩니다. 고체 상태이면 가장 큰 부피, 전체 80% 정도 뭐였습니까? 멘틀이었죠. 그래서 B, 멘틀 되겠습니다. 5번까지 채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끝이 아니죠. 자, 지금부터 오투 교재 정리해 보도록 할 거니까 형광펜 들고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쌤과 구체적으로 밑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과 지금부터 교재 정리 12페이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에 대해서 먼저 밑줄을 그어주고요. 여기 구성 요소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구계가 있죠. 지구를 이루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바로 지구를 이루면서니까 지구계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지구계 구성 요소 5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보이시죠?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끊임없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밑줄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독특하게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이게 조금 잘 어렵죠? 지구의 표면과 지구 내부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나머지 것은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쌤과요, 바로 직권의 구조에서 지구 내부 조사 방법에 직접적인 그리고 간접적인 방법 들어갑니다. 직접적인 방법에는 시추, 화산분출물 조사, 간접적인 방법에는 지진파 분석, 운석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요, 지진파 분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진파 분석에 대해서 밑으로 끌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 이유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 모든 방향으로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통과하는 물질에 따라서 전달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것을 따로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잡을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지구 내부 구조 한번 보시면 4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층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들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륙 지각의 부피, 차지하는 부피, 해양 지각은 조금 더 그리긴 했는데 비교가 되죠. 이만큼 더 부피가 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쌤과 볼 것은요, 바로 요겁니다. 자, 요거 하나씩 밑줄 쭉쭉쭉쭉 그어주시면 됩니다. 요 4개의 층 중에서 따로 모으면만 있죠? 모으면은 지각과 멘틀 사이의 경계면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점점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독특하게 상태가 혼자 액체인 것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갑니다. 멘틀은 고체인데 어떤 고체냐? 바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유동성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쌤과 이제 교재 정리, 교재 쪽에다가 빈칸 채우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쌤과요, 교재 빈칸 채우기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커다란 전체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집합 있죠? 이걸 여의로 개로 씁니다. 이번엔 지구에서의 집합입니다. 뭐죠? 지구계가 되겠습니다. 3번, 지구계 구성 요소는 사진만 딱 봐도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딱 보면 직권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권, 하늘 보이시나요? 이게 뭐예요? 기권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 생물권, 외권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 내부의 조사 방법이 있었습니다. 간접적인 방법 중에서 이렇게 지구 내부를 통과해서 지진파 분석 답 나왔네요. 그래서 지진파 분석 가고요. 한 번 더 씁니다.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다? 지진파 분석 되겠습니다. 여러 차례 나왔죠? 자, 지구 내부 4개의 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보듯이 가장 바깥 부분 지각. 그 다음에요. 한번 보면 뭐죠? 부피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유동성 고체로 되어 있는 멘틀이라고 하죠. 핵 중에서 바깥에 해당되는 외핵, 그리고 안쪽에 해당하는 내핵이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채워봅니다. 자, 쌤과 요거 볼 거예요.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다. 3글자, 모호면이죠.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을 줄여놓은 겁니다. 외핵은 상태가 뭐죠? 그렇죠. 액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빈칸까지 채워봤습니다. 쌤과는 지금부터 오늘 관련된 것 중에 이것만큼은 시험에 꼭 나온다. 100% 하나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나온다. 자, 우리 아이들 요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항테스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각 멘트, 외핵, 내핵해서 항팁까지 쏘도록 합니다. 자, 지금까지 과학의 제왕이 되는 그날까지 킹메이커 항쌤이었습니다.